안녕하세요. 퍼포먼스 마케팅 올인원 패키지 구글 애널리틱스 파트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엘솔 컴퍼니의 남승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8번째 시간으로서 구글 애널리틱스 인터페이스 중 리포트의 구성 및 그 리포트들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에 대해서 미리 살펴보면 일단 좌측 및 상단에 구글 애널리틱스의 내비게이션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보고서나 어떤 설정 메뉴에 가더라도 고정적으로 위치해 있고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메뉴들이 포함되어 있는 영역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 보고서 형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AABC 리포트라고 부르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 번 반복되는 내용이긴 한데, 보고서 형태를 보고 AABC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구글이 어떻게 강조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머신러닝 기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머신러닝이라기보다는 구글 애널리틱스가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가 분석에 대한 선생님 같은 역할도 하거든요. 어떤 데이터를 중요시 보고 그 구글 애널리틱스에서는 어떤 중요한 기능이 있는지에 대해서 모아놓은 홈 화면이 있는데 그 홈 화면에서도 어떤 리포트들이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좌측 및 상단 내비게이션 영역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상단에는 현재 보고 있는 리포트의 위치가 중요하게 나와 있고요. 또 좌측에는 각각의 분석 리포트들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캡처 하나를 여기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상단에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구글 애널리틱스의 리포트가 어떤 속성, 계정 속성 보기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조금만 더 우측으로 가면은 이 종 모양의 그 아이콘은 어떤 데이터적인 이슈가 생기거나 혹은 설정상에 뭔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라는 그런 얼러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은 점 4개로 바둑판처럼 구성되어 있는 그 네모는 구글 마케팅 플랫폼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단축 아이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음표를 누르면은 레이어 팝업 형태의 도움말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간단하게 찾아볼 수 있는 도움말들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처음에 설명드렸던 1 마스터 뷰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밑에 이제 드롭다운 형식의 바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현재 위치해 있는 계정 속성 보기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고요. 조금 상단에 보면은 이 순서대로 구글 애널리틱스 마케팅 플랫폼의 주요 솔루션들에 대한 쇼컷인데요. 첫 번째가 애널리틱스, 태그 관리자, 그리고 옵티마이즈, 데이터 스튜디오, 서베이 이런 순서대로 지금 정렬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좌측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좌측 메뉴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부터 1시간 1시간마다 아주 최대한 잘게 쪼개서 어떤 기능들이 있고 어떤 분석을 할 수 있는지를 각각의 보고서를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네. 지금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각 메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맨 처음에 보고서 및 도움말 검색에서 여기다가는 타이핑을 해서 어떤 궁금증, 도움말을 찾고 있는지를 검색할 수 있고요. 그 밑에 홈 화면, 맞춤 설정, 실시간 리포트, 잠재 고객 획득, 행동 전환 리포트의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각각의 리포트에 들어가서 세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위치에 있는 길잡이 같은 기능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본 보고서 형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구글 애널리틱스는 각각 아까 좌측 내비게이션에 있는 보고서 영역에 들어가면은 다양한 목적의 보고서들이 있지만 대부분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자, 캡처를 또 준비해 봤는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메뉴에 대해서도 한번 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쪽 그 우측 상단에 보면은 저장, 보내기, 공유, 수정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현재 보고서에 제가 이제 보고 있던 보고서들을 이제 그 바로가기로 저장을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내보내기는 다른 파일 형태로 엑셀이라든지 CSV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버튼이고, 공유는 역시 이제 어떤 내보내기로 이제 저장할 수 있는 파일 형태를 이메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수정은 맞춤 보고서로 그 현재 리포트를 옮길 수 있는 기능인데, 뭐 다음 시간에 뭐 맞춤 리포트 시간에 이제 설명을 따로 드리겠지만, 제가 보고 있던 현재의 이 리포트에서 뭐 추가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좀 변경해서 보고 싶은 내용들이 있을 때 이 수정 버튼을 눌러서 맞춤 보고서로 이동한 뒤에 그 작업을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래 메뉴로 가면 기간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있고요. 아래에 보면은 현재 이 차트 부분, 그래프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좀 주기별로 현재 디폴트로는 데일리 그 차트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은 위클리나 먼슬리로도 볼 수 있고요. 모션 차트 같은 형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리포트 형태를 달리하면서 어떤 트렌드를 나타내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 거고요. 좌측으로 탐색 아래쪽에 보면은 요약, 뭐 사이트 활용 정보, 목표 세트 1, 전자상거래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제가 캡처를 뜨진 않았지만 이 차트 아래쪽에 보면은 우리가 많이 봐왔던 그런 테이블 형태가 있는데, 테이블 형태 보고서가 있는데, 그 테이블 형태에 들어가는 매트릭 부분이 바뀌게 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은 사용자 vs 특정 항목 선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아래쪽에 그 차트가요, 사용자의 트렌드를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측정 항목 선택에서 다른 측정 항목도 고르게 되면은 사용자랑 다른 지표랑 어떤 그 다른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지 혹은 비슷한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지 두 개의 이제 측정 항목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할 수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 기본 측정 기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위쪽에 이제 탐색 밑에 요약, 사이트 활용 정보 이쪽이 매트릭에 대한 정보를 바꾸는 기능이라면은, 이 기능은 디멘전을 바꾸는 기능입니다. 디멘전을 바꾸지만 비슷한 형태, 소스 매치였다가 소스 아니면 매치의 키워드, 기타 이 획득 리포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디멘전들을 쉽게 찾아서 디멘전에 대한 보고서 형태를, 내용을 바꿀 수 있게,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잠시 그 구글 애널리틱스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직접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 부분, 구글 그 마케팅 플랫폼의 다른 솔루션들, 그리고 계정, 속성, 보기에 대한 부분, 검색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알림 기능, 역시 기능도 있고, 도움말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팝업 형태로 뜨게 되고요. 좌측에 각각 리포트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메뉴들 준비되어 있고요. 이쪽에 가보면은 이 영역은 세그먼트입니다. 아까 캡처 화면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현재 보고 있는 리포트 중에 어떤 일부분만 따로 보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세그먼트 기능을 눌러서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기간에 대한 설정, 처음 날짜를 선택했을 때는 시작하는 날짜를 선택하게 되고요. 그 다음 버튼을 누르게 되면 끝나는 날짜를 선택하게 됩니다. 기간은 이런 식으로 오늘, 어제, 최근 며칠 기간 동안으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기능은 비교 대상이라는 부분을 이제 옵트인 하게 되면은 지금 원래 선택되어 있던 기간과 똑같은 날짜 수만큼 과거 날짜들이 선택이 되게 돼요. 그래서 어떤 그 트렌드의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할 수 있게 되고요. 혹은 뭐 이렇게 해서 그 날짜 수 꼭 상관없더라도 과거 데이터가 좀 비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전 기간도 맞춤이나 아니면은 다른 선택을 통해서
고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구글 애널리틱스 무료 버전 같은 경우는 그 샘플링이라는 또 그러면 숙명적인 적과 만나게 되는데, 이 초록색으로 나타났을 때는 샘플링이 적용이 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안심하고 데이터를 봐도 된다라는 의미인데, 가끔 노란색이 떴을 때는 이렇게 마우스 오버를 해보시면은 보고서가 몇 퍼센트 데이터로 샘플링이 적용이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문구가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기간을 조정한다거나 세그먼트를 줄여본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이제 샘플링이 적용되지 않은 정확한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간을 바꾸는 방법, 이거는 모션 차트로 변경하는 건데, 클릭을 하면은 이제 로딩되는 시간 때문에 최대한 클릭은 안 하고 넘어갈게요. 모션 차트가 제공되지 않는 지금 디멘전과 소스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원래 아까 캡처 화면은 사용자만 선택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탈률까지 지금 선택을 해놨어요. 다른 지표들도, 모든 지표는 아니지만 자주 사용되는 지표들도 차트상에 올려서 볼 수가 있고요. 네, 탐색 옆에 탐색 아래쪽에 이 메뉴를 눌러보면은 이 부분 매트릭 부분이 바뀐 걸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그리고 측정 기준 쪽을 선택하게 되면은 디멘전에 대한 부분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보조 측정 기준이라고 해서 이제 브렉다운이라고 해서 이 소스 중에서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 세컨더리 디멘전을 선택하는 기능인데요. 소스가 이렇게 됐으니 매체는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매체를 선택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소스와 매체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소스는 구글이지만 구글 중에서 매체 값이 이제 뭐 오가닉일 수도 있고 다른 매체를 가질 수도 있거든요. 다른 매체들이 이제 궁금하다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고급 표 필터 기능을 쓰면 되는데, 제가 시험상 한번 보여드리면요. 구글이라고 제가 검색을 해볼게요. 구글이 포함된 소스를 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글은 오가닉 매체만 있는 줄 알았더니 CPC 매체도 있었고, 구글이 포함된 소스들을 보니 레퍼럴 값이 또 이렇게 눈에 띄게 많이 있었네요. 또 여기서 조금 더 조건을 줘서 좀 깔끔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이런 식으로 구글 전체 일치로 이 표 필터를 적용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구글인 유입 소스에 대한 정보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김에 기간 비교도 한번 넣어볼게요. 기간 비교를 넣게 되면은 이전 기간이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면서 비교할 수가 있게 되고요. 각각의 이 표 필터 내에서도 이번 주, 지난주 얼만큼 변동이 있었는지 보시면은 8,427 세션이었다가 6,563 세션으로 감소했잖아요. 22.12%가 전주에 비해서 감소했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AABC 리포트라고 구성된 이유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다시 이 데모 화면 쪽으로 넘어와서 보면은 또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갔었는데요. 이 디멘전 영역 외에 매트릭 영역 쪽을 보면은 요약 쪽이 있는데 모든 요약 리포트는 대부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획득, 동작, 전환. 획득은 A고요. 동작은 B고 전환은 C를 의미하는데, 다시 돌아와서 강의 자료로 돌아와서 보면요. 분석의 의식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이고 어디서 유입이 됐고 어떤 행동을 일으켰으며 우리가 기대했던 행동을 발생을 시켰는지 그런 의식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테이블 형태의 리포트에서도 A, B, C가 있었고요. 그리고 메뉴에 보면은 이건 아까 제가 데모로 보여드렸던 화면은 한글 버전이긴 한데 영어 버전에는 이렇습니다.
눈썰미가 좋으신 분은 이래서 AABC라고 불렀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텐데, AABC 이런 식으로 리포트들이 의식의 흐름처럼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홈 화면의 활용에 대한 내용인데요. 머신러닝이 가미된 구글에서 제안하는 보고서 형태, 그리고 구글이 분석 방향을 제안하고 교육시켜준다 라고까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데모 화면에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주요 지표들의 트렌드를 나타내주고요. 또 활성 사용자들, 실시간 리포트에 있는 것 중에 하나의 그 리포트를 가져왔고요. 사용자를 유치하는 방법, 이건 획득 리포트에서 가져온 데이터고요. 시간에 따른 활성 사용자 추세, 효과적인 유지 원고, 이 부분은 잠재 고민 리포트에서 가져온 거고요.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고 시간대별, 위치별, 기기별 고객의 어떤 데이터들을 정리해놨고요. 이 부분은 어떤 페이지에서 많이 머물렀는지, 그리고 기대했던 행동을 일으켰는지, 판매했다면 어떤 상품이 많이 팔렸는지, 그리고 구글 애즈를 이제 연동해서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숨겨져 있는 리포트들도 볼 수 있는데요. 구글 애즈를 통한 캠페인 실적도 이런 식으로 홈에서 대시보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화면들 여기 보면은 이제 각각의 위젯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리포트별로 이 하단에 리포트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있고요. 기간을 조정해서 볼 수 있는 드롭다운 메뉴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구글 애널리틱스를 처음 공부하고 웹로그 분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홈 메뉴를 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이 시간 마칠 건데요. 상단 및 좌측 내비게이션 영역에 어떤 지금 현재 속해 있는 계정 속성 보기의 위치라든지 아니면은 구글 마케팅 플랫폼으로 연결될 수 있는 숏컷들이 있었고, 또 각각 분석 리포트들에 대해서 이동할 수 있는 좌측 메뉴 영역들도 있었죠. 그리고 기본 보고서 형태가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AABC라고 해서 의식의 흐름대로 계속 유도하려고 하는 구글의 노력들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홈 화면에서 구글이 마치 가르쳐 주듯이 또 구글 애널리틱스의 주요한 기능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듯이 구성되어 있는 대시보드 형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